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억울해가지고 그래. 아, 야, 억울해가지고 그래, 이거. 아, 분명히 계약서 다 챙겨놨는데, 이게 이사하는 도중에 이게 분실이 된 것 같아. 아이고. 참나. 그래, 지금 억울한도 지금 하소연 돼가지고, 지금 원래 내가 계약서를 찾았다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변동금리면 그러면 중도 상환을 갖다가 해지해도 중도 상환 안 해도 그럼 되지 않는지 그걸 한번 상담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농협도 그렇고. 그럼 제가 농협에 원래 3,000 받았는데 중도 상환에서 2,100 정도 남았고, 약 2,100 정도 남았고, 국민은행은 1,000평짜리 돈을 담보로 해서 4,000을 대출 받았는데 중도 상환에서 약 2,300 정도 남았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이자 내기도 힘들어요, 지금. 제가 지금 새마을금고 쪽으로, 제가 원래 농협 중앙에 있던 것 같다 새마을금고로 옮기면서, 왜냐면 추가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후회를 많이 해요. 왜냐면 새마을금고가 얘네들이 금리도 세고, 이게 저기 계약서를 보니까 약간 세 달만, 세 달 밀리면 거의 사채 이자로 올라가요. 이자를 3달 동안 이게 안 내잖아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채 이자는 최고 나중에 많이 밀리면 어때요? 거의 20% 가까운 이자를 물린다고 계약서에 써있더라고. 그 당시에 그걸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전 내도 돼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제가 지금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는, 진짜로 이게 농지은행에서 이거 팔리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헐값에 이거 뺏길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요? 새마을금고 지금 오늘 28일인데, 지금 오늘이 28일이에요. 8월 28일. 28일이 오늘 새마을금고 이자 나간다는데, 진짜로 간신히 지금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지금 저기 8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약 50만원 있지만 40 이게 그때그때 틀리더라고. 어떤 달에는 40만원 초반대더라고. 어떤 때는 40만원 후반대에 이자가 나가더라고. 대충 이자가 얼마인지 이제 감이 잡히죠. 거의 뭐 6%대 이자예요. 6%대 이자. 얘네들 이자가 세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얘네들 계약서를 보니까 조금만 밀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자를 거의 20% 가까이까지 어떻게 법정 이자 앞에까지 어떻게 이자를 올린다고 이게 계약서가 써 있더라고.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국가로부터 이게 제한을 받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1금융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1금융권을 거래를 하는 이유예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쪼달리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농협 중앙회가 1금융권에 1금융권에서 쓰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제가 좀 이게 컨텐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자본금이 쪼달려 가지고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로 그걸 옮겼어요. 5천만원에서 추가 대출 3천으로 해가지고 그걸 내가 안고 옮겼어요. 새마을금고로 8천을.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굉장히 이자도 굉장히 세요. 이자도 굉장히 세고, 조금만 연체되면 어떻게 해요? 거의 법적 이자가 20%인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 이자 근처까지 받는다고 얘네들이 계약서에 딱 명시돼 있어. 그럼 연체를 하면 거의 20% 가까이, 18%인가? 약 18%, 최고 이율 18%까지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는다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으름장을 놔요. 지금 6%대의 이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 6%가 안 되나? 하여튼 6%, 약 6% 이자.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 보고 되도록이면 제 1금융권을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이고. 이게 저부터도 이게 상황이 쪼달리면 그게 안 돼요. 제 1금융권은 은행 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3금융권으로 가요. 보통 1금융, 예전에도 제가 금융권 강의를 했는데, 제 1금융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5대 은행이라고 있죠. 이게 제 1금융권이에요. 1금융권은 뭐가 틀린가? 1금융권은
어떻게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이게 감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돈을 빌려줘요. 근데 일반 개인이나 기업한테 바로 안 빌려줘요. 누구한테 빌려주나요? 네. 신용도가 있는 대형 은행한테만 빌려줘요. 이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저기 시중 5대 은행이에요. 왜 시중 5대 은행,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저기 그 화폐를 저기 이게 빌려받는 저기 어떻게 그 은행들은 어떻게 해요? 낮은 금리로 영업하지 않고 쉽게 어떻게 해요? 예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국가가 지금 한국에서 발행한 돈이기 때문에 또 안정적이에요. 이제 일반 개인이 예금한 거 언제 빼나갈지 모르잖아. 그럼 불안정적이에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건 어때요? 찾아갈 일이 없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요? 한번 돈을 빌려줬으면 빌려줬지 어떻게 해요? 그걸 회수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정책적으로 가끔가다 조금 회수를 하지 회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들 입장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로 싼 금리로 어떻게 해요? 그걸 받고 싶겠죠, 대출을. 예금을 받고 싶겠죠. 근데 어떻게 아무나 안 줘요, 한국은행 국가에서. 어떻게 5대 은행만 줘. 그래서 5대 은행이에요. 그리고 5대 은행 국가에서 이게 민생적인 걸 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해요? 이런 국가나 거기 돈을 채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기업들이잖아요. 개인이나 기업들아 함부로 이게 쫓지 못하게끔 뒤에서 어떻게 압박을 해요. 왜? 큰 예금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하고 국가가. 아유, 제가 블랙박스를 안 켰네. 큰일 날 뻔네. 블랙박스를 안 켜면 나중에 사고 나면 이거 어떻게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곤욕을 좀 당하고 있잖아. 중도 상환금 고정금리를 분명히 내가 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져서 내가 지금 하소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자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는데도. 아이고 참나. 그리고 오늘은 뭐냐, 지금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중도 상환 그걸 갖다가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고정금리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중도 상환 해지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변동금리니까 그럼 중도 상환은 빼도 되지 않냐. 변동금리처럼 똑같이 이자 올린 거로 다 받으면서 왜 중도 상환은 왜 그 의무는 왜 체결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거를 오늘 따지러 가려고요. 오늘은 그거를 촬영을 해서 이제 올릴 거예요, 제가. 촬영이 아마 촬영은 불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추적 60분에 2580 촬영을 허가 없이 이게 많이 하잖아요. 방송을 하잖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원래. 저도 그럼 불법이에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합법이 있어요. 녹취예요. 녹취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부터 승인을 허락을 안 받아도 같이 내 육성이 담겨 있는 대화 기록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녹취를 해도 돼요. 이거 법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대화 기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를 녹취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도청이죠. 요거는 불법이에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상대방 얘기하는 거를 녹취하는 건 합법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녹취하는 걸 하는 건 이거 도청이죠. 요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촬영은 않고 어떻게 녹취 작업은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이걸 자료를 모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서민 금융 쪽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쪽에 한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신고를 이제 해야 할 것 같아. 이건 잘못돼도 뭐가 잘못? 내가 지금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서가 지금 어디 분실이 돼. 계약서 은행 대출 계약서가 다 분실이 됐어. 내가 지금 하소연을 못 하고 있어. 아이고. 아유, 그래 참 씁쓸해요. 아이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먼저 옥구읍 수살리 쪽 옥구읍 쪽 농협을
가서 한번 그 상담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어떻게 국민은행 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을까 해요. 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뭐 계약이 아니라. 농지은행에 12만 5천 원 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올해 어떻게 계약이 안 될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농지은행 쪽 가니까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지금 바닥이 났대요. 지금 그 농지은행에서 지금 가서 저번에 12만 5천 원에 내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계약이 올해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 농지은행에서 왜 힘드냐고 하니까 지금 12만 5천 원 체결된다고 되지 않다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다 고갈이 됐대요. 그럼 어떻게 내년에 예산이 다시 내려와야 한대.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이게 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쪽에 농지은행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